안녕하세요. 정부일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2021년 3월 23일이고요. 오전 9시 03분 지납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자, 늘 그렇듯이 해외장부터 한번 쭉 봐볼게요. 해외장부터 쭉 봐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항상 보는 것은 현재 흐름이 항상 민감하게 반영이 돼야 꺾일 때 일제히 시장이 꺾일 때는 우리가 그 대세 하락이 될 가능성 그걸 내포하는 자리를 항상 민감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이건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제가 늘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볼게요. 우상향으로 여전히 갑니다. 여전히 가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소폭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하장 넘어가 있고요. 가던 길 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흐름이 우상향으로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이 우상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S&P 500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으로 틀어짐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지하장을 넘어갈 때도 올려서 뚫어놓고 돌파해놓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어느덧 주가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는 여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S&P 500도 우상향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무난하게 현재 진행 중이다. 우상향으로. 그 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볼게요. 나스닥 지수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하고도 상당히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심히 더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지수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 약간 이 부분을 이탈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탈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를 어제도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걸려 있다. 그래서 조금 틀어서 그리면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지하장을 저항을 맞고 돌파시켜 놓고 흘러가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튕겨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는 흐르면은 지장이 없이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특히 나스닥은 중요한 자리는 여기 그죠? 보다시피 12,000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저항받았던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수렴의 형태가 파동을 줄이면서 올라가고 지지까지 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꺾여 있지만 이렇게 논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은 훨씬 높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오버슈팅으로 갈 때도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는데 저항을 받고 안착을 하고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흐름상도 굉장히 강하다. 우상으로 흘러가는 경우.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12,000원 선까지 와도 흐름은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의 흐름은 전혀 지장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보는 차원에서 보는 게 반도체 지수죠. 늘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지수도 전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상향으로 유지가 됩니다. 깨질 않죠? 계속 그렇게. 반도체 지수도 여기 넘어갈 때부터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강세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깬 상태고 여기 헤드앤숄더로 걸린 자리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눌림의 형태가 돼서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하고 흡사하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가면서 안착이 된 모습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 흐름도 한 번도 깨지 않았고요. 그래서 눌림을 쳐서 한 번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코로나 때 3월 달에 일제히 빠졌던 자리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엄청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승 방향이 진행 중이다.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와도 눌림이라고 봐야겠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공이 둘이 흐름이 거의 흡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우준수하고 S&P 지수도 흡사하죠. 흐름이. 자, 이렇게 미국 증시를 봤고요. 세계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증시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어제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를 잠깐 또 한번 볼게요. 니케이 지수 볼까요? 니케이 지수는 어제 소폭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흐름 속에서 니케이 지수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틀어놓은 자리긴 하지만 여기가 아직 지지 형태가 있죠. 그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아주 열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장 또 열려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흐름상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되는 경우가 훨씬 강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우상향으로 여전히 자연스럽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자, 요거를 주봉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주봉으로 옮겨보면, 일본 지수는 여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약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 이 지수대를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전 세계가 다 하락을 일 때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하게 나가고 있죠. 여전히 우상향으로 흐름도 한 번도 깨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지수 때는 아직 지지대가 있다. 그래서 흐름상 이렇게 매우 강한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밑에 지지대가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자, 대만 지수를 한번 볼게요. 대만 지수. 대만 지수도 보시면 거의 뭐 일본 지수하고 흡사하죠. 이렇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 13,000을 넘어가면서부터 대만 지수도 무엇인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소파동까지도 지금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좀 이따 장이 열려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대만 지수도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엄청 강하죠. 이걸 다시 주봉으로 이동을 시키면, 대만 지수도 어느덧 이런 강한 돌파를 정체했던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 흐름, 즉, 여기 보시면 15,000까지 밀려도 굉장히 강세를 펼치죠. 그죠? 그래서 내려온다는 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이 매우 강하다.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해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상해종합주가 지수.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여전히 흐름이 얘만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라왔다가 저항을 한번 받았죠. 내려오는 저항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주봉으로 가보게 되면 얘도 이렇게 우하향의 흐름을 작년에 여기 한 중순쯤이죠. 작년 중순쯤에 뚫어놓고 여기를 지지 삼고 있죠. 이렇게 지지하죠. 그 다음에 이 고가는 여기서 잠깐 정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를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꺾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영역이 고가가 내려오던 흐름이 우상향으로 바꿔놓은 자리다. 그래서 잘 가고 있죠. 여전히. 자, 그 다음에 항생지수를 볼게요. 항생지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수대를 넘어갔죠. 넘어간 상태에서 강한 저항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돌파시켜 놓고 눌림의 형태를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만 깨지 않으면 28,000선 여기만 지켜주면 여전히 항생지수도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형태죠. 공의 모든 지수들이 다 우상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봄으로 해서 지금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약간 단기적으로 꺾여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약간 꺾여 있는 지수들이 몇 개가 있죠. 이렇게 그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눌림의 형태가 되려고 하는 형태는 아니면 여기 깰지는 나중에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형을 봤을 때는 약간 눌림의 형태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세 상승에는 지장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두 개가 좀 꺾여 있는 형태죠. 그래서 미국 증시 다우존스, S&P 500 다 우상향, 그 다음에 나스닥, 반도체 다 우상향.
그런데 나스닥과 반도체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약간 꺾여 있는 형태다.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 대만 지수,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 그 다음에 상해 종합 지수만 단기적으로 약간 꺾여 있고, 주봉 형태로 가도 전부 다 우상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항생 지수도 단기적으로 살짝 꺾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의 대표적인 동일 지수를 볼게요. 독일 지수도 어제도 소폭 이렇게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뭐 크게 변화는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독일 지수도 이렇게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몇 년간에 이렇게. 몇 년간이 아니라 작년에 저항이 되게 심했죠, 이렇게. 근데 드디어 돌파시켜놓고 눌림을 형태를 주고 지지에서 좀 나가는 모습이죠. 이렇듯 유럽 증시까지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독일 지수를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13,000 지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우상에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여전히 지지력이 없다. 그 내려와도 여전히 얘도 지지대가 워낙 강한 형태가 있는 거죠. 여기 깨지지 않는 이상은 내려와도 눌림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그 다음에 그 유럽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우상향, 대세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으로 잠깐 와볼게요, 이제. 중요한 건 또 이제 우리 장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메커니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해외 증시도 반드시 살펴야 될 증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본 거고요. 자, 우리 시장은요, 단기적으로는 거듭된 설명이지만 우하향으로 내려온 이 부분이 3,100선을 넘어가지 못한 이 저항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시도가 한 번 있었고, 이런 시도가 한 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잡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느냐,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린 여기 거래가 많았던 매물대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서 안차게 될 것이냐, 과연. 아니면 이 매물대를 이기지 못하고 조정을 받을 것이냐. 지금 그런 기로점에 놓여 있는 거죠. 몹시, 두 달 반 이상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간다는 거야, 말다는 거야, 뭐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주봉이나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시장을 보게 된다면, 보게 되면 주봉 시장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저항이 있었는데요. 이걸 넘길 때도 한참 진통이 있었죠. 이렇게 그죠? 한참 진통이 있었는데 이걸 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다가 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랠리를 펼쳤죠. 그리고 이제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조정의 형태가 나올 것이냐, 다시 한번, 아니면 이렇게 눌림을 더 크게 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치고 나가서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내려와도 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흐름상 내려와도 조정이라고, 단기만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체되더라도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은 높다. 아니면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지지하고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큰 대세는 우리나라 시장도 글로벌 시장과 같이 우상향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 흐름이 이렇게 이탈을 했었죠. 코스닥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또 저항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저항과 작년에 이제 그 저점을 찍었던 이렇게 올라온 대추세, 이 부분이 이탈하면서 살짝 빠졌었잖아요. 그죠? 올라오는데 이 자리가 또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안착이 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걸리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을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여기를 안착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여기를 당겨보면 지금 코스닥은 이 구간에서 지금 정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 주려고 이렇게 고점이었던 이 부분을 넘어가 주려고 무척 애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 확률은 되게 높아지지 않나 점점점. 그러면 2000년대부터 근 20년간 그 박스권에 왔던 거 드디어 돌파하면서 이렇게 도약을 한다면 1500선까지도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워낙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대추세였던 이 그림도 이렇게 넘어간 자리가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만 지지해 준다면 눌림의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1500선까지 그다음에 더 연장하면 2000선까지 이렇게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시장도 상승 랠리가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 750까지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영역, 즉 여기를 하락 영역이었다고 보면 이제 상승 영역으로 바뀐 영역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부분 계속해서 고점이었던 이 저항이었던 이 부분을 한번은 이렇게 가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체 시장이 처지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숨고르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매물수와 뭐 그런 형태에 더 가까운 거지 시장은 무너진 그림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이 지금 지루하긴 하지만 너무 염려할 사태는 지수에서 보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받아보면 전체 시장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상향으로 현재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지극히 참고상으로만 보시고요. 에, 뭐라 그럴까? 큰 그림을 하여튼간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너무 그 종목에만 치우쳐서 보는데 큰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큰 그림, 즉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리겠습니다.